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출석하신 기관들이 대부분 이 서민생활금융 또 중소기업 대출 뭐 이런 어려운 부분의 업무를 상당 부분 담당하고 있는 기관들입니다. 평소에 수고가 많으십니다만은 이게 국정감사니까 조금 부족한 점 또 문제점이 있는 점 뭐 이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좀 도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융공기업으로서 뭐 특별히 큰 또 수익을 내기도 어렵겠지만 또 이 손실을 늘 감당하는 것도 피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업무의 성격과 비춰봐서 이 지금 나오신 기관들의 그 관리가 그렇게 썩 쉬운 일은 아니라는 인식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신용보정 이사장님, 예. 예, 아까 다른 의원들께서도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창조경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아마 신보에서도 그런 의미에서 어떤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을 갖고 있죠. 프로그램들이 있죠.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그 창조경제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가 아까 그 김비식 의원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보증연계 투자 업무를 금년부터 시작했고요. 그 외에도 그 창조형 기업들의 경우에는 그 단순한 유동성 지원뿐만 아니고 컨설팅 서비스와 같은.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그런 사업의 예시로 제일 먼저 드신 게 보증연계 투자인데, 저도 이 자료를 쭉 보니까 우선 두 가지입니다. 감사원에서도 이거를 이 중소기업청이나 다른 기관에서 하는 뭐 모태펀드다 다른 데하고 사실 충복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지적이 처음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뭐 이제 3년차 갑니다만은 작년도 국감에서도 저도 이걸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심지어 이 업무는 폐지하는 게 어떠냐. 폐지가 안 되면은 중복이 없도록 부처 간의 협의를 좀 더 강화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던 걸 제가 기억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게 그 과거에 했었던 것이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어서 사실은 2011년에 중단됐다가 작년에 다시 신보법이 3년간 중단이 됐습니까? 예, 그래서 신보법이 개정이 돼서 금년부터 다시 시작된 업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봅시다. 조금 더 보고요. 근데 지난 조금 한 3년간의 공백이 있었다 하지만은 한 10년 동안 이걸 보면 570억 원이 투자돼서 뭐 다 혁신형, 선도형이니까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전체적으로는 좀 수익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수익이 난 부분이 130억, 손실이 난 부분이 136억 해서 결국 손실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뭐 꼭 수익을 내야 될 그런 사업은 아닌 것 같지만 손실이 나는 거는 전체적으로 좀 관리에 또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래서 이게 공백이 있었던 사업이라고 하지만 앞으로 좀 수행하는 데에 중복 문제, 그 다음에 손실 문제 이걸 좀 염두에 두고 가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금융공사 부사장님. 네. 지금 사장께서는 공석 중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공석될 겁니까? 지금 사추위를 진행하고 있어서 조만간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선인 금융을 주로 합니다만은 작년 비교해가지고 지금 주택 시장에 대한 평가 나름대로 있어야 될 겁니다. 공사 차원에서도. 네. 어떻게 보세요? 금년도도 큰 변화는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정부에서 여러 가지 부양책들을 강구하고 해서 지금 분위기는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거, 일부 지역에서는 상황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걸로. 작년보다는 최소한 나쁘진 않다. 네, 그렇습니다. 좋아진다는 기대는 최소한 할 수 있다. 네. 뭐 이 정도네요. 제가 또 앞서 다른 의원들께서도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이 하우스 푸어 또 렌트 푸어 대책 이래가 작년 4월에 한 1년 반 전입니다. 그죠?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는데 이게 전부 실적이 없어서 폐기되거나 사업 중단이 되거나 이랬습니다. 네. 그렇죠. 제가 보니까 캠코에서 하는 부실채권 매입 이거는 실적이 없어서 폐기가 됐고
처음에는 상당히 이게 뭐 잘 될 것 같아서 한 1,000억 규모로 해보겠다 하다가, 채무조정 부분은 좀 진행이 되지만 채권 매입 부분은 완전히 뭐 실적이 제로네요. 폐기를 했다고 이렇게 돼 있고, 주택담보대출 채권 매각제도, 이것도 처음에 엄청나게 수요가 있을 거다 해서 1조 원 한도로 해보겠다. 이러다가 지금 이거 보면 공급 실적이 한 33억 이러네요. 근데 이거 좀 이런 사업을 설계를 할 때 공사에서도 참여를 합니까? 네, 저희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잘못된 거 이렇게 따지자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도 이런 대책을 할 텐데 네, 좀 어떻게 반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1년도 안 돼가지고 네, 폐기가 되고 중단이 되고 또 실적에 대한 전망이 뭐 터무니없이 실적 대비 그 전망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대책을 할 때 무슨 띵크탱크 같은 게 있습니까? 각 해당 기관에서, 근데 저희도 뭐 연구소가 있습니다만 연구소도 있고 담당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금융시장 여건이 상당히 바뀌어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금융시장 입건이라는 게 아까 우리 금리가 금리가 상승하고 역전이 되고 한 그런 거라서 수요가 있을 수 있는 배경이 없어졌다 이런 네, 거죠. 그렇습니다. 예, 뭐 그런 거는 한정적인 지식을 갖고 전망을 하기는 참 어렵겠죠. 예. 근데 지금 조금 주택시장이 나아진다고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제도가 폐기가 되면서 네. 새로운 서민주택금융 이런 제도를 지금 고안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하우스푸어 쪽에서는 지금 조기 가입 연금 제도 이게 1년 동안 상당히 그 실적을 거두었고 서민 쪽에서는 지금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하는 게 전세 대출 보정 쪽인데 그쪽에도 서민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한도라든지 금리라든지 이러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이것도 보면 당초의 전망보다는 상당히 그 실적이 뭐 이 정도면 그래도 사업이 잘 됐다고 하기는 좀 평가가 제가 짠 건 아닌데요. 좀 그렇습니다. 그렇고 뭐 렌트푸어 대책으로 하는 목돈 안 드는 전세 이거는 뭐 택도 없이 지금 시행이 좀 부진하고요. 기존의 전세자금 대출 보정은 상당히 늘어나는데 목돈 안 드는 전세 이거는 뭐 거의 실적이 뭐 이거 실적이라고 하기가 좀 그런데요.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목돈 안 드는 전세 2를 만들어서 그건 상당히 괜찮아요. 도움을 줬습니다. 그럼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조금 더 이따가 좀 여쭤볼게요. 네네. 예. 이사님께서도 그런 의미에서 어떤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을 갖고 있죠. 프로그램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그 창조경제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가 아까 그 김비식 의원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보증연계 투자 업무를 금년부터 시작했고요. 그 외에도 그 창조형 기업들의 경우에는 그 단순한 유동성 지원뿐만 아니고 컨설팅 서비스와 같은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그런 사업의 예시로 제일 먼저 드신 게 보증연계 투자인데 저도 이 자료를 쭉 보니까 우선 두 가지입니다. 감사원에서도 이거를 이 중소기업청이나 다른 기관에서 하는 뭐 모태펀드다 다른 데하고 사실 충복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지적이 처음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뭐 이제 3년차 갑니다만은 작년도 국감에서도 저도 이걸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심지어 이 업무는 폐지하는 게 어떠냐. 폐지가 안 되면은 중복이 없도록 부처 간의 협의를 좀 더 강화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이야기.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출석하신 기관들이 대부분 이 서민생활금융 또 중소기업 대출 뭐 이런 어려운 부분의 업무를 상당 부분 담당하고 있는 기관들입니다. 그 평소에 수고가 많으십니다만은 이게 국정감사니까 조금 부족한 점 또 문제점이 있는 점 뭐 이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좀 도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융공기업으로서 뭐 특별히 큰 또 수익을 내기도 어렵겠지만 또 이 손실을 늘 감당하는 것도 피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업무의 성격과 비춰봐서 이 지금 나오신 기관들의 그 관리가 그렇게 썩 쉬운 일은 아니라는 인식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신용보정 이사장님, 예. 예, 아까 다른 의원들께서도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창조경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아마 신보에 많이 나왔던 걸 제가 기억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게 그 과거에 했었던 것이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어서 사실은 2011년에 중단됐다가 작년에 다시 신보법이 3년간 중단이 됐습니까? 예, 그래서 신보법이 개정이 돼서 금년부터 다시 시작된 업무라고 그럼 하겠습니다. 조금 더 봅시다. 조금 더 보고요. 근데 지난 조금 한 3년간의 공백이 있었다 하지만은 한 10년 동안 이걸 보면 570억 원이 투자돼서 뭐 다 혁신형, 선도형이니까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전체적으로는 좀 수익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수익이 난 부분이 130억, 손실이 난 부분이 136억 해서 결국 손실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뭐 꼭 수익을 내야 될 그런 사업은 아닌 것 같지만 손실이 나는 거는 전체적으로 좀 관리에 또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래서 이게 공백이 있었던 사업이라고 하지만 앞으로 좀 수행하는 데에 중복 문제, 그 다음에 손실 문제, 이걸 좀 중단이 되거나 이랬습니다. 네. 그렇죠. 제가 보니까 캠코에서는 부실채권 매입, 뭐 이거는 실적이 없어 폐기가 됐고, 처음에는 상당히 이게 뭐 잘 될 것 같아서 한 1,000억 규모로 해보겠다 하다가, 채무조정 부분은 좀 진행이 되지만 채권 매입 부분은 완전히 뭐 실적이 제로네요. 폐기를 했다고 이렇게 돼 있고, 주택담보대출채권 매각제도, 이것도 처음에 엄청나게 수요가 있을 거다 해서 1조 원 한도로 해보겠다. 이러다가 지금 이거 보면 공급 실적이 한 33억 이러네요. 근데 이거 좀 이런 사업을 설계를 할 때 공사에서도 참여를 합니까? 네, 저희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잘못된 거 이렇게 따지자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도 이런 대책을 할 텐데 네. 좀 어떻게 반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1년도 안 돼가지고 네. 폐기가 되고 중단이 되고 또 실적에 대한 전망이 뭐 터무니없이 실적 대비 그 전망이 너무 차이가 많이 두고 가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금융공사 부사장님. 네. 지금 사장께서는 공석 중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공석될 겁니까? 지금 사추위를 진행하고 있어서 조만간 뭐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선인 금융을 주로 합니다만은 작년 비교해가지고 지금 주택 시장에 대한 평가 나름대로 있어야 될 겁니다. 공사 차원에서도. 네. 어떻게 보세요? 금년도도 막 큰 변화는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정부에서 여러 가지 부양책들을 강구하고 해서 지금 분위기는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거, 일부 지역에서는 상황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걸로. 작년보다는 최소한 나쁘진 않다. 네, 그렇습니다. 좋아진다는 기대는 최소한 할 수 있다. 네. 뭐 이 정도네요. 제가 또 앞서 다른 의원들께서도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이 하우스 푸어 또 렌트 푸어 대책, 이래가 작년 4월에 한 1년 반 전입니다. 그죠?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는데 이게 전부 뭐 실적이 없어서 폐기되거나 사업